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지막 강의라니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마지막인 만큼 난이도도 끝판왕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꽤 좋아하는 알고리즘 중 하나예요. 그러면 트라이 해볼게요. 회심의 아재 개그였는데 입꼬리가 살짝은 올라간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좋겠네요. 아쉽게도 트라이는 STL로 날먹을 할 수가 없어요. 트라이로 풀아 하는 문제가 나오면 직접 정직하게 짜셔야 해요. 트라이는 문자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트리 자료구조예요. 트라이 자료구조에서 단어들을 저장한 예시가 저기 그림에 있는데 아마 벌써부터 뭔가 심상치 않고 구현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근데 사실 대충 느낌적으로 자료구조의 동작 원리를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트리의 루트에서 시작해서 초록색 원이 있는 곳까지 읽어 나가면 각 단어의 대응이 돼요. 예를 들어 가장 왼쪽에 E를 보면 루트에서 E에 도달할 때까지 APPLE 순으로 방문을 하기 때문에 단어 애플에 대응이 돼요. 일단 이 정도로만 느낌을 잡고 넘어갈게요. 트라이의 성질에 대해 살펴보면 트라이는 이론적인 시간 복잡도가 좋아요. 저기 적힌 바 S 바는 이전 KMP 단어에서 나왔었지만 S의 길이를 의미해요. 즉 기존에 단어가 얼마나 많이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삽입 탐색 삭제를 모조리 OS에 처리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설명하기 위해 삽입 탐색 삭제가 효율적이라고 알고 있는 다른 자료 구조들로 단어를 처리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만약 단어들을 이진 검색 트리로 처리한다고 하면, 즉 각 단어들을 이진 검색 트리의 정점으로 둔다고 하면 단어가 n개 있다고 할 때 이진 검색 단원 트리 단원에서 배웠듯 삽입 탐색 삭제가 모두 O 로그 n번의 비교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OS 곱하기 로그 n이 필요해요. 만약 해시로 관리를 한다면 삽입 탐색 삭제가 모두 O1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해시 값을 계산할 때 OS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문자열 간의 비교도 발생하기 때문에 삽입 탐색 삭제가 OS예요. 단 해시는 이론적으로 OS지만 실제로는 충돌에 따라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반면 트라이는 삽입 탐색 삭제가 정직하게 OS에 동작해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트라이는 좋은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트라이는 메모리를 아주 많이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단어들을 그냥 평범하게 배열에 저장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메모리를 무려 4 곱하기 글자의 종류 배만큼 더 사용해요. 예를 들어 각 단어가 알파벳 대문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 글자의 종류가 26개이기 때문에 메모리를 104배나 더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룬 자료구조 중에서 최초로 메모리 사용량이 병목이 될 수 있는 자료구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실제 구현을 다룰 때 설명을 드릴게요. 또 트라이에서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소소한 방법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들을 적용하면 반대로 연산의 속도가 느려져요.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인 거죠. 이 테크닉이 무엇인지도 구현을 다룰 때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한편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점이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트라이의 시간 복잡도가 해시나 이진 검색 트리에 비해 좋은 것과 반대로 구현을 해보면 실제로는 트라이가 훨씬 느리게 동작해요. 뒤에서 예시로 소개할 문제에서 길이가 최대 500인 만 개의 문자를 삽입하고 검색하는데 이때 이진 검색 트리와 해시는 각각 76ms, 92ms가 걸린 반면 트라이에서는 무려 472ms가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건 문제를 다룰 때 알아보기로 하고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건 그냥 일반적인 문자열의 삽입, 삭제, 검색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트라이보다 해시 혹은 이진 검색 트리를 쓰는 게 메모리와 시간 측면 모두에서 효율적이고 구현 난이도도 STL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낮아요. 하지만 단순히 문자열의 삽입, 삭제, 검색만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트라이의 성질을 이용해야만 해결 가능한 문제가 여럿 있기 때문에 트라이를 익혀둘 필요가 있어요. 이제 트라이에서 각 연산들을 수행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삽입부터 확인해 볼게요. 우선 처음에는 루트만 있는 트리에서 시작해요. 여기서 F를 삽입하고 싶어요. 참고로 트라이에서는 삽입 탐색 삭제의 모든 연산을 할 때 정점을 옮겨 다니게 돼요. 이때 현재 보고 있는 정점을 주황색 테두리로 표시해뒀어요. 삽입을 할 때는 APPLE 순으로 탐색을 해요. 이건 검색이랑 삭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현재 보고 있는 정점인 루트에는 값이 A인 자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를 현재 보고 있는 정점의 자식에 추가하고 현재 보고 있는 정점을 루트에서 새로 추가한 A로 옮겨요. A 다음엔 P를 볼 차례죠. 현재 보고 있는 정점에는 P라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P를 현재 보고 있는 정점의 자식에 추가하고 현재 보고 있는 정점을 P로 옮겨요.
뒤에 PLE에 대해서도 상황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 PLE는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E까지 왔어요. 삽입이 끝난 후에는 마지막 글자에 별도의 표시를 해줘요. 이 별도의 표시는 초록색 테두리로 나타낼게요. 다음으로는 apply를 삽입해 볼게요. 다시 루트에서부터 출발해요. 현재 보고 있는 정점의 자식 중에 A가 있기 때문에 새 정점을 추가할 필요가 없고 A로 이동하면 돼요. 그 뒤에 PPL에 대해서도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L까지는 한 번에 이동했어요. 이전에 다 만들어져 있어서 새로운 노드를 만들 필요 없이 L까지 도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현재 보고 있는 정점의 자식 중에 Y는 없기 때문에 Y의 경우 새로운 정점을 만들어 줘야 해요. 또 문자열의 끝에 도달했기 때문에 별도의 표시를 남겨요. 이렇게 apply의 삽입도 끝났어요. 나중에 코드를 짜는 게 좀 복잡해서 문제인 거지 트리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일단 지금 그림으로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바나나를 삽입해 볼게요. 이제부터는 글자를 한 개씩 이동하는 대신에 한 번에 바로 보여드릴게요. 예상하는 결과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바나나를 삽입하고 나면 이렇게 돼요. 다음으로는 블랙을 삽입해 볼게요. 아마 예상하는 모양 그대로일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ben을 삽입해보는 상황만 확인해보고 fetch로 넘어갈게요. ben을 삽입하면 새로 추가되는 정점이 없고 기존에 있던 정점만을 그대로 타고 가요. 트라이에서 단어를 삽입한 후에 초록색으로 나타낸 별도의 표시를 해주는 이유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만약 별도의 표시가 없다면 단어 ben과 바나나가 모두 삽입된 상태랑 바나나만 삽입된 상태를 구분할 수가 없겠죠. 삽입은 여기까지만 살펴볼게요. 다음으로 특정 문자열이 있는지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도 삽입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apply를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루트에서 출발해요. 먼저 A로 가고 P로 가고 다시 P로 가고 L로 가고 마지막으로 Y로 가면 여기에 단어가 있다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try 안에 apply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try에 없는 단어를 찾으려고 해볼게요. 베이스를 찾아가 볼 거예요. 그러면 먼저 루트에서 출발해요. B로 가고 그 다음 A로 간 것까지는 좋은데 아쉽게도 A 밑에 S는 없어요. 그래서 try 안에 베이스는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try에 없는 단어를 찾는 또 다른 예시를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앱을 검색해 볼 거예요. 따라가는 과정을 생략을 할게요. 마지막 글자인 P까지 잘 도착했지만 이 정점은 단어의 끝이라는 초록색 표시가 된 정점이 아니기 때문에 try 안에 앱은 없어요. 처음에 try가 익숙하지 않을 때 지금과 같은 케이스를 실수로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검색을 할 때 단어의 끝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걸 주의해 주세요. 제거도 별다를 게 없어요. 예를 들어 ben을 제거한다 치면 앞에서 하던 대로 해당 위치까지 일단 찾아가요. 그런 다음 그냥 초록색 표시를 없애면 ben이 제거돼요. 단 try 구조를 망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점 자체를 제거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try는 삭제를 하더라도 이전에 삽입된 정점들은 계속 메모리에 남아있게 되어 메모리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삭제가 계속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try가 적합하지 않아요. 이제 try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 연산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이해를 다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try는 구현이 조금 까다로워요. 노베이스인 상황에서 밑바닥에서부터 구현을 하기는 좀 많이 힘들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저의 구현 코드 설명을 보면서 이해해 보시고 나중엔 제 코드 참고 없이 insert, find, erase 함수를 직접 짜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가장 먼저 쓰이는 변수들을 살펴볼게요. 저희는 각 정점의 번호를 부여할 예정이에요. 일단 루트의 번호는 1로 고정이고 새로 정점이 추가될 때마다 2, 3, 4 순으로 번호를 부여해요. 이렇게 번호를 부여할 때 unused가 쓰여요. 0x04강 연결 리스트에서 야매 연결 리스트를 구현할 때 unused가 쓰였던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max는 최대 등장 가능한 글자의 수예요. 이 값은 문제의 제한 조건으로부터 유추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조건상으로 길이가 최대 500인 문자열이 10,000개 들어오는 문제일 경우 10,000 곱하기 500으로 둘 수 있고 또 정점이 시작 번호가 0이 아니라 1이기 때문에 대충 플러스 5 정도의 여유를 뒀어요. 체크는 이전에 초록색 테두리를 보여드렸던 해당 정점이 문자열의 끝인지 여부를 저장하는 배열이에요. 마지막으로 next는 각 정점에서 자식 정점의 번호를 의미해요. 지금은 가능한 문자의 종류가 알파벳 소문자로 26개여서 next 배열을 nxt max 26으로 전환했는데
만약 문자의 종류가 50개라면 next max 50으로 선언을 해야 해요. 자식 정점의 번호를 이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이동해야 하는 자식 정점의 번호를 1에 알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각 정점마다 26칸을 할당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를 상당히 많이 사용해요. 앞에서 트라이의 성질을 설명할 때 메모리를 무려 4 곱하기 글자의 종류 배만큼 더 사용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건데, 배열의 문자를 그냥 저장하면 각 글자당 그냥 캐릭터 한 칸이니 1바이트만 사용하는 반면 지금 이 구조에서는 자식 정점의 번호를 저장하기 위해 각 글자마다 인트 26칸이 필요하니 무려 4 곱하기 26바이트를 사용해요. 일단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설명을 이어나갈게요. 7, 8번째 줄과 같이 넥스트는 -1로 초기화시켜둬요. 저희는 정점을 돌아다니다가 -1을 만나면 해당 자식 정점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10번째에서 12번째 줄에 있는 C2i 함수는 글자를 받아 배열의 인덱스로 쓸 수 있게 변환해주는 함수예요. 지금은 대문자만 등장하는 상황을 생각해 A는 0, B는 1, Z는 25에 대응시키는 함수인데, 만약 대문자도 나오고 소문자도 나온다거나 대문자와 소문자와 숫자가 모두 나온다거나 하면 이 함수를 상황에 맞게 바꿔서 각 문자가 0부터 차례로 대응이 되게끔 해야 돼요. 실제 트라이 구조를 놓고 설명을 들어보면 이런 식인데, 삽입을 하면서 정점이 새로 생기는 순으로 번호를 부여받아요. 5번 정점에는 6번 E, 7번 Y 정점이 자식으로 있는데 A는 0, B는 1 이렇게 생각하면 E는 4이고 Y는 24이니까 next 5, 4는 6, next 5, 24는 7이고 다른 자식 정점은 없어서 나머지 인덱스에 대해서는 다 -1이에요. 체크 배열은 문자열이 끝인 경우면 true이니 6, 7, 10, 13, 17에서는 true이고 나머지에서는 false예요. 이제 트라이에서 필요한 각 변수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겠죠? 바로 인서트 함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앞에서 같이 살펴본 삽입의 과정을 떠올리면서 코드를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컬가 앞에서 주황색으로 표시했던 현재 보고 있는 정점이에요. 초기 값은 두 번째 줄과 같이 루트예요. 그 다음으로 포문을 이용해 글자를 하나씩 따라가면서 글자에 대응되는 자식 정점으로 이동해요. 만약 next call c2i c가 -1이라면 자식 정점이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점 번호, 즉 unused를 자식 정점에 줘요. 그리고 unused 뿔뿔이니 unused는 값이 1 증가해야죠. 이후 current를 next call c2i c로 이동시키면 돼요. 이렇게 이동이 끝난 후에는 체크 컬을 true로 만들면 돼요. 아마 코드를 보기 전에는 정점을 새로 생성하는 걸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왔을 수 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처리가 가능해요. 인서트 코드를 잘 이해했으면 find랑 erase 함수는 인서트 함수를 참고해서 구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도를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제 코드를 바로 확인하셔도 돼요. find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식 정점으로 계속 이동해요. 단 인서트와는 다르게 존재하지 않는 자식 정점을 만나면 바로 false를 반환해요. 마지막 글자에 대응되는 정점에 도달한 후에는 바로 체크 컬을 반환하면 돼요. erase 함수 또한 자식 정점으로 계속 이동해요. 만약 존재하지 않는 자식 정점을 만나면 string s가 try에 없다는 의미이니 return을 통해 그대로 함수를 종료하고, 마지막 글자에 대응되는 정점에 도달했다면 체크 컬을 false로 만들어요. 만약 반드시 try에 존재하는 문자열에 대해서만 erase 함수가 호출된다는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을 생략할 수 있어요. 코드는 GitHub에 올려뒀고 함수 내용을 지운 채로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한편 try를 이전에 배우셨거나 다른 사람들의 코드를 살펴본 적이 있으시다면 정점을 구조체로 선언하고 자식 정점의 정보를 인덱스로 관리하는 대신 포인터로 관리하는 걸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냐 했을 때, 이건 마치 정석적인 연결 리스트 구현 vs 야매 연결 리스트의 관계와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서 소개해드린 제 구현체는 최대 등장 가능한 글자의 수를 미리 계산해 아주 큰 배열을 선언해야 하기 때문에 입력의 범위가 정해진 상황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단 체크랑 넥스트 배열을 배열 대신 벡터와 같은 동적 배열로 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관련 설명은 생략할게요. 대신 정점을 동적 할당으로 생성하고 자식 정점을 포인터로 관리하면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알고리즘 문제를 푸는 환경에 한해서는 제 구현체가 더 좋아요. 64비트 컴퓨터 기준으로 포인터는 8바이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 정점을 포인터로 관리하면 제 코드와 같이 자식 정점을 int 인덱스로 둘 때에 비해 메모리를 2배 더 사용하게 돼요. 가뜩이나 트라이가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구조임을 생각해보면 메모리를 2배 더 쓰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 트라이를 쓰는 경우에는 포인터로 자식 정점을 관리하는 대신 제 코드와 같이 큰 배열을 하나 잡고 인덱스로 자식 정점을 관리하는 걸 추천드려요.
한편 트라이에서 메모리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 내용은 트라이와 STL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면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서 자세하게 안 들어가고 아주 피상적으로만 다룰 거고, 대회를 노리는 사람 기준으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만약 설명을 들었을 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건너뛰었다가 나중에 다시 확인하셔도 상관없어요. 앞에서 보여드린 코드에서는 각 정점에서 특정 문자에 대응되는 자식 정점을 O1에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식 정점의 인덱스를 next max 26 배열에 저장해요. 여기서 max는 앞에서 언급했듯 최대 등장 가능한 글자의 수이고 문제의 제한 조건을 바탕으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필요한 메모리의 양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생겨요. 가능한 문자의 종류가 26개면 그나마 나오는데 한글 혹은 한자와 같이 문자의 종류가 엄청 많을 경우에는 next, max, man과 같은 배열을 잡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이럴 때는 자식 정점을 O1보다 느리게 찾더라도 메모리를 절약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각 정점당 26칸을 할당하는 대신 벡터와 같은 동적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E, Y 두 개가 있고 각각 6번과 7번이라면 동적 배열에 E, 6, Y, 7을 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자식 장점을 찾기 위해 최악의 경우 매 순간마다 26번의 탐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는 O26 곱하기 S로 늘어나지만 공간 복잡도는 O max로 줄어들어요. 동적 배열 대신 연결 리스트를 사용해도 동일한 상황이죠. 동적 배열 혹은 연결 리스트 대신 이진 검색 트리나 해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식 정점을 이진 검색 트리나 해시로 관리하면 시간 복잡도는 각각 O 로그 26 곱하기 S 혹은 OS가 되고, 공간 복잡도는 그대로 O max이지만 이진 검색 트리나 해시 자료 구조의 오버헤드가 더 크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메모리는 동적 배열이나 연결 리스트에 비해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요. 보통 트라이를 푸는 걸 의도하고 낸 문제에서는 고정된 크기의 배열로 잡아도 메모리의 초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는 일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아주 간혹 문자의 종류가 너무 많다거나 하는 이유로 메모리를 계산했을 때 메모리 초과가 발생할 것 같은 상황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자식 정점을 다른 방법으로 저장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희는 결국 실전적으로 문제를 풀 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이론적으로 보면 자식을 해시로 저장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가 다 최소이기 때문이죠. 근데 실제로 짜서 돌려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실험을 진행한 BOJ 14425번 문제는 바로 뒤에서 같이 풀어볼 예정이라 지금 굳이 보고 올 필요는 없어요. 문제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길이가 500인 단어를 최대 10,000번 삽입하고 또 10,000번 검색해요. 이때 단어는 영어 소문자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트라이를 저 5개 각각으로 짜서 돌려보면 시간과 메모리가 저렇게 돼요. 일단 메모리부터 확인해보면 이론적으로는 고정된 크기의 배열 말고 나머지 4개를 쓰면 공간 복잡도의 글자의 종류와 관련된 값이 빠져서 엄청 줄어들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강의에서 STL 벡터나 리스트 등의 내부 구조까지는 다루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오버헤드가 꽤 크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벡터에서는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곳에 시작과 끝 주소도 저장하고 있다던가, 리스트에서는 각 원소가 이전과 다음 원소의 주소를 들고 있는 등의 이유로 그냥 고정된 크기의 배열에서는 자식 하나당 정직하게 인트 한 개인 4바이트씩 차지하는 것과 다르게 STL 구조의 특성상 소모되는 별도의 메모리가 있어요. set과 unordered set은 구조가 더 복잡하니 말할 필요도 없이 벡터 리스트보다도 훨씬 오버헤드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동적 배열과 연결 리스트 방식에서는 메모리가 줄긴 하지만 이론적인 수치처럼 26배씩 감소하는 건 아니고 한 2배 정도만 감소해요. 또 이진 검색 트리는 그냥 고정된 배열을 쓰는 것과 거의 비슷한 메모리 사용량을 보여주고, 해치는 오히려 메모리 사용량이 더 커요. 훨씬 더 커요. 물론 문자의 종류가 26개가 아니라 60개 이런 식으로 더 많았다면 감소되는 정도가 더 컸을 수 있지만, 아무튼 생각만큼 메모리의 감소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가능해요. 다음으로 시간을 살펴보면 고정된 크기의 배열을 이용하는 게 제일 빠르고 동적 배열과 연결 리스트로 냈을 땐 더 느려요. 동적 배열과 연결 리스트에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린 이유는 자식을 O1에 찾는 게 아닌 O26에 찾기 때문인데, 사실 최악의 경우 26번 탐색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정말 매번 26번 탐색을 하는 건 아닐 테니 26배까지는 아니고 한 4에서 8배 정도 느린 것으로 확인 가능해요. 다음으로 이진 검색 트리는 어느 정도 빠르긴 하지만 당연히 고정된 크기의 배열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느리고, 해시는 이론적인 시간 복잡도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느리게 동작해서 영 못 써먹을 물건이 됐어요. 정리하면 트라이 문제를 만났을 때는 자식을 그냥 고정된 크기의 배열로 푸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런데 출제자가 메모리 제한을 너무 낮게 세팅해서 사용되는 메모리 양을 따져보니 고정된 크기의 배열을 이용할 경우 무조건 메모리 초과가 발생한다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자식을 동적 배열, 즉 벡터를 써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선회를 할 수 있어요. 그 외에 연결 리스트, 이진 검색 트리, 해시를 쓰는 방법은 딱히 실전에서 활용 가치가 없어요. 당장 저도 트라이가 정해인 문제를 만나면 여기 써놓은 것과 같이 일단은 고정된 크기의 배열로 풀었을 때 메모리 사용량을 가늠해보고, 메모리 제한 안에 들어오면 고정된 크기의 배열을 쓰고, 제한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벡터를 써서 풀어요. 사실 정해가 트라이 문제라면 메모리 제한을 넉넉하게 두는 게 맞지만, 출제자가 악랄하거나 혹은 의도한 풀이는 다른 알고리즘이고 트라이 풀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가끔 메모리에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동적 배열을 쓰는 방식 정도는 익혀두면 절체절명의 순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전에서 쓸 일이 없는 것과는 별개로 자식을 동적 배열, 연결 리스트, 이진 검색 트리, 해시로 관리하는 코드를 작성해보는 건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직접 짜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 코드를 굳이 소개할 생각은 없지만 제가 어떻게 짜는지 궁금하시면 BOJ 14425번 문제 제가 제출한 코드를 열어보세요. 어쩌다 보니 연습 문제 챕터가 나오기 전에 먼저 문제를 소개했는데, 아무튼 BOJ 14425번 문자열 집합 문제를 트라이로 풀어볼게요. 물론 앞에서 본 코드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긴 하지만 직접 풀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당연히 제 코드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앞쪽은 다 똑같아요. 제거 현상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코드 길이도 줄일 겸 뺐어요. 그리고 메인에서는 그냥 n번에 걸쳐 인서트하고 n번에 걸쳐 find를 하면 끝이에요. 정말 트라이의 기초적인 예제 같은 문제라 코드에서 설명할 게 많지는 않아요. 일단 한 가지 생각해보면 좋을 점이 있는데, 지금은 삽입되는 문자열에 중복이 없다는 단서가 있어요. 근데 삽입되는 문자열에 중복이 있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같은 문자열을 여러 번 삽입할 수 있고, find에서는 문자열 s가 들어있는 횟수를 반환해야 하는 등 중복을 관리해줘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체크 배열을 약간만 잘 바꾸면 해결할 수 있고, 제가 답을 드리는 대신에 여러분에게 생각해볼 거리로 남겨둘게요. 그런데 이 문제가 트라이 단원에 있으니 트라이로 해결했지, 만약 해시나 이진 검색 트리 단원에 이 문제를 뒀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냈을 것 같아요. 그냥 해시 혹은 이진 검색 트리에 문자를 다 넣어두고 검색을 하면 되죠. 이 문제를 트라이, 해시, 이진 검색 트리 각각으로 풀었을 때 시간과 메모리를 확인해 볼게요. 일단 이론적인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는 한번 잘 이해해 보시길 바라고, 실제 시간과 메모리를 보면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일단 시간도 트라이가 5-6배 가까이 느리고 메모리는 무려 65배 가까이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이진 검색 트리와 해시에서 메모리 사용량이 79메가, 78메가가 아니라 7.9메가, 7.8메가예요. 먼저 시간이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를 보면, 기본적으로 메모리의 접근은 단순 연산보다 속도가 느려요. 그런데 트라이에서는 정점을 정직하게 S칸 이동하고, 심지어 이게 굉장히 큰 배열에서 이루어져서 캐시 레이트가 굉장히 나빠요. 반면 이진 검색 트리나 해시에서는 트라이와 달리 정점 이동이 그렇게 많지 않고, 두 문자열 간의 비교를 이진 검색 트리 기준 O 로그 n번, 해시 기준 O 한 번 하긴 하지만, 사실 문자열의 특성상 비교를 하다가 불일치가 발생하면 바로 비교를 종료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각 삽입 탐색당 O 로그 n 곱하기 S 혹은 OS인 것과는 별개로 실제로는 더 빠르게 동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고 표기법으로 나타내는 시간 복잡도와 달리 실제로는 트라이보다 이진 검색 트리나 해시가 더 시간이 적게 걸려요. 다음으로 메모리를 보면, 트라이가 메모리를 많이 쓰는 거야 계속 언급했던 거지만, 이진 검색 트리나 해시에서는 각 글자가 1바이트 캐릭터인 반면 트라이에서는 자식 정보를 저장할 때 4바이트 인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문제처럼 글자의 종류가 26개일 때 무려 104배 메모리를 더 써요. 다만 실제로는 65배 정도 차이가 났고, 이 정도의 차이는 이진 검색 트리나 해시에서 약간의 오버헤드가 있음을 감안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트라이에서 시간과 메모리가 느린 이유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면 이유는 생각하지 말고 결론만 이해하셔도 돼요. 트라이가 문자열의 삽입, 탐색, 삭제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정말 정직하게 문자열의 삽입, 탐색, 삭제만 있는 상황에서는 트라이 대신 이진 검색 트리나 해시를 쓰는 게 나아요. 트라이는 구조의 특성상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고, 또 속도도 이론적인 시간 복잡도와는 별개로 좋지 않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속도도 구리고 메모리도 구린 트라이는 어떨 때 활용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대표적인 활용 사례 중 하나가 자동 완성 기능이에요. 우리가 검색 엔진에서 키워드를 일부만 입력해도 그 값을 접두사로 가지는 여러 키워드의 목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매번 사용자가 현재까지 입력한 키워드를 가지고 서버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의 목록과 비교하는 방법이지만, 이렇게 되면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이 기능을 효율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치면 미리 서버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트라이를 만들어 두고 사용자가 무언가를 입력할 때마다 트라이에서 정점을 타고 들어가면 더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겠죠. 실생활에서 예시는 이렇고 알고리즘 문제에서의 쓰임새를 생각해보면 문제가 문자열과 관련이 있는데 특히 접두사나 접미사와 관련된 무언가를 요구할 경우 트라이가 쓰이지는 않을까 의심해볼 수 있어요. 네, 이번 강의에서 다룬 내용이 끝이에요. 단순히 문자를 삽입하고 찾는 상황에서는 앞에서 설명했던 트라이가 그다지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이해할 만했다면 실제로 알고리즘 문제에서 써먹을 수 있게 응용 문제까지 제대로 확인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 내용이 다소 어렵게 느껴졌다면 어차피 트라이 문제를 마주해야 하더라도 풀어내기 힘들 테니 그냥 코드는 제껴두고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와, 짝짝짝짝 이렇게 박행독의 실전 알고리즘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대학교 3학년 시절 처음 블로그에 강의를 올리며 혼자 뚝딱뚝딱 만들던 거를 블로그 기준으로 3년 8개월, 유튜브 기준으로는 2년 6개월이나 걸려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네요. 그 사이 저는 대학도 졸업하고 석사도 졸업해서 척척 석사가 됐어요. 20대 대충 3분의 1을 갈아 넣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니 참 말도 안 되게 오래 걸렸다 싶긴 하지만 제 본업이 있는 와중에서도 틈틈이 열심히 만들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강의를 아껴주시고 또 만드는 동안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오프라인 강의였다면 쫑파티 하면서 이제 다 같이 피자도 조지고 맥주도 조지고 했을 텐데 온라인대로 아쉽네요. 아쉬운 대로 제 메일로 피자 기프티콘 싸주시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완강한 이유로 어떤 걸 하면 좋을지 방향성을 얘기해 볼게요. 일단 코딩 테스트를 기준으로 하면 이 강의 내용을 잘 따라왔을 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강의를 잘 만든 것도 있지만 응용 문제는 빼고 연습 문제와 체크된 기본 문제만 따져도 여러분이 푼 문제가 200문제가 넘어요. 문제를 제대로 안 풀고 그냥 진도 빼기에만 급급했거나 전부 다 풀이를 보고 대충 넘어간 게 아니라면 강의를 듣기 전과 비교할 때 스스로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늘어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괜히 좀 찝찝해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 문제집에 쌓여있는 수많은 문제를 하나씩 풀기 전에 먼저 추천해드릴 게 있어요.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풀 때는 사실 굉장히 유리한 환경에서 생각을 해나갈 수 있는데 문제가 어떤 알고리즘을 요구하는지 알고 또 티어 표시를 켜두었다면 문제의 대략적인 난이도도 안 상태로 풀이를 고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실전에서는 문제가 어떤 알고리즘을 필요로 하는지도 대략적인 난이도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분류와 티어를 모른 채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꼭 해보셔야 해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우선 BOJ 설정에서 솔브데이시 티어와 알고리즘 분류를 보이지 않게 설정한 후 대략 실버 3에서 골드 3 정도의 범위를 잡고 해당 범위의 문제 중에서 내가 아직 풀지 않은 문제를 마친 사람이 많은 순으로 하나씩 풀어보는 거예요. 이때 실버 3에서 골드 3이라는 범위는 각자 상황에 맞게 더 낮추거나 높여도 돼요. 이런 걸 랜덤 디펜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나씩 해치우고 잘 떠오르지 않으면 풀이를 참고해보기도 하면서 풀어나가다 보면 내가 약한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감이 와요. 그때 관련 단원의 내용을 복습하면서 해당 단원 문제집의 문제를 더 풀어보고 다시 랜덤 디펜스를 이어나가면 돼요. 만약 코딩 테스트를 넘어 대회를 노리시는 분이라면 랜덤 디펜스와 함께 문제집에 있는 응용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사고의 폭을 넓혀보시고 동시에 세그먼트 트리, 기하, 라빈, 카프 알고리즘, 유량 문제, SCC, BCC 게임 이론 등 다양한 알고리즘을 하나씩 익혀나가면 돼요. 이 알고리즘은 그냥 방금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막 적은 거라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는 공부를 할 때 따로 책을 본 적은 없고 검색을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 지식을 습득했는데 이건 순전히 제가 그랬다는 것 뿐이니 각자 책을 보거나 강의를 보거나 하는 식으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코드포스나 에코더도 꼭 활발히 참여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대회 기준. 사실 만들면서 제 알고리즘 강의를 뉴비 시절 저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은 이렇게 남한테 알고리즘을 가르친다고 강의도 찍어 올리곤 하지만 한때는 저도 싱크 with stdio랑 신.tie 안 써서 시간 초과받고 멀티셋에서 이레이즈 썼더니 원소 다 날아가서 당황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렇게 빙글빙글 헤매던 경험을 잘 갈무리해서 제 강의로 배우실 분들은 스트레이트로 쭉 달릴 수 있게 강의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코딩 테스트 합격도 합격이지만 제 강의를 통해 PS 세계 입문해서 대회 수상하는 분이 나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러면 긴 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에 또 인연이 닿는다면 다시 만납시다.